윤 대표님, 네. 국민의힘은 네. 4일날 네. 김영주 의원 네. 전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지난번에 의원 평가 네. 하위 20% 여기에 아주 너무 모욕감을 느껴갖고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가 원래 영등포 갑 아닙니까? 영등포 갑이 한강벨트가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그렇죠. 그 첫 단추에 지금 바탕한 사람이 없어서 네. 국민의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딱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아마 영등포 갑에 네. 이렇게 출마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국민의힘한테 아주 좋은 뉴스랄까 네.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덧셈 정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에는 뺄셈 정치만 그렇죠. 하는데 네. 리얼미터가 원래 월요일 날 나오고 네. 그리고 갤럽이 금요일 날 나오지 네. 않습니까? 월요일 날 나온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41점, 이제 40%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6.7, 네. 그리고 민주당은 39.1로 네. 격차가 7.6%.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1년 만에 오차 범위를 벗어난 클로스였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 리얼미터가 저희들은 조작미터라고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네. 이 국힘이라든가 여당 쪽에 상당히 좀 못마땅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한 10% 가까이 졌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 뒤로부터 서서히 네. 가랑비 전략으로 따라 붙더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46.7%로 일주일 만에 3.2%나 올랐어요. 예. 급등을 한 거죠. 급등이죠. 예, 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져서 39.1%.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르면서 또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오르고 있어요. 동반상승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총선에 가장 그 중요한 바로미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곱하기 3하면 의석수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다 그러면은 90석, 예. 40%는 120석 했는데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봐서는 이게 120석이 아니라 한 150석도 치고 올라갈 정도로 지금 강한 힘을 지금 보여준다. 뭐 기대에 섞인 전망일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공천 파동이 너무 리얼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4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40일도 안 남았죠. 그 각인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각인 효과가 큰 거죠. 네. 그리고 과거랑 달라서 옛날 뭐 친박연대 있을 때도 2008년도에 한 16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서 유튜브라든지 예, 또 정편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중파에서도 낮에 시사토론 정치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다 국민들이 합니다. 매일매일 이재명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재명 나쁜 놈입니다 하고 전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여일 남았는데 이 선거는 이제 판을 흔들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있습니다. 서울이 10.5%가 폭등을 해서 저는 뭐 좀 선거하기는 합니다만은 서울이 이제 48석이에요. 49석에서 한 석 줄어가지고 2008년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에 뉴타운 바람이 불어가고 그렇죠. 49석 중에 40석을 차지해버렸습니다. 40석을 그때 아마 새누리당인지 그래서 40석을 그렇죠. 뭐 40석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는 최소한도 30석은 먹을 거다. 그렇죠. 30석. 그렇죠. 그러면은 승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난 선거 때 몇 석이었습니까? 7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선거가 내가 잘해서기보다도 상대방이 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에 보수가 진 게 총선 했을 때마다 공천 갖고 파동이 일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게 된 착오가 내가 보기엔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당심하고 민심이 이렇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적당히 끝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돌아선 걸 이재명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한동훈이가 이렇게 잘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하나도 말 하나도 실수가 없잖아요. 애드립을 해도 한마디 실수가 없어요. 조목조목 정확해요, 한동훈.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공격에 들어가니까 이재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 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론하자니까. 그렇죠. 특히 여성들이 좋아해서 우리 집사람은 TV에 뉴스에 한동훈 나오면 소리 좀 크게 틀으라고. 잘 안 들린다고. 예, 이재명 나오면 소리 좀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선거 구도가 어느새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윤석열은 싹뒤로 빠져버렸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그래서 윤석열 부인 심판론으로 김건희 가려고 여사 가방 갖고 흔들어서 총선까지 가려고 그랬거든요. 특검. 예. 근데 어느새 윤석열 대통령은 중심에서 빠지고 한동훈 대 이재명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또 강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신당이 지금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 또 이준석 신당 세 개가 있잖아요. 예. 세 당이 한결같이 이재명 표를 긁어내는 역할을 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에서 큰 착각 네 가지를 한 게 결과적으로 큰 패배를 불러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은 네. 어떻게 그렇게 또 네. 이제 아주 그냥 아이고. 정치 분석가 아이고, 정도를 아이고. 넘어서 달인의 경지에 아이고,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지금 네. 김영주 네. 의원이 입당을 했는데 네. 그 입당을 놓고 뭐 여러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 넓힌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야운동권 화문경 같은 그렇죠. 사람은 또 벌써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덧셈 정치입니다. 그리고 제야 시민사회단체 네. 김경률 예. 박은씨 네. 뭐 이런 사람들도 과감하게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덧셈 정치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오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진영 논리로 매몰된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네, 네.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이 가장 필요하다. 굉장히 거기에 중요하죠. 가장 맞는 분이 이상민 그렇죠. 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이십니다. 네. 꼭 들어와서 우리한테 힘을 보태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일부 뭐 유력 신문에서 그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영입한 것 같고 보수의 정체성을 흔든다. 원칙이 뭐냐고 비판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요. 이분들은 김영주 의원이나 이상민 정도만 해도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를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너무 네 거 내 거를 분명하게 나눠서 자꾸 뺄셈 정치에서 성공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소간에 다른 당에서 활동을 했더라도 큰 뜻을 같이 하면은 손을 합쳐가지고 이재명에 지향하는 거는 정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네. 부친부 활동이라든지 경제를 저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이런 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큰 뜻을 위해서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손을 잡아야죠. 그러면은 성공합니다. 과거 YS 네. 전혀 색깔이 다른 네. 김문수, 그렇죠. 이재호, 그렇죠. 이재우 네. 이런 사람들 영입해 갖고 완전히 판을 뒤집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가 28년 전이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얼마나 지방선거 그때 참패를 했지만은 총선에서 큰 승리를 큰 했거든요. 승리를 이끌었죠. 그래서 세상에 친북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산화 활동하고 또 퍼플리즘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큰 뜻에서 같이 하면은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저는 덧셈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민을 영입하고 하문경 영입하고 김영주 영입했다고 그래서 뭐 보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더 큰 보수를 위해서는 작은 아픔이나 손해도 좀 양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이 김영주 의원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그때 20% 그거 네. 하위 평가 발표하고 네.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점수를 준다면은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면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더니 국민의힘으로 간다니까 태도가 탁 돌변해가지고 무슨 최영비리 사건을 또 들먹이면서 이렇게 또 기스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말이지만은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인간성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조변석계죠. 그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
김영주 의원 그 하위 뭐 20% 안에 들어서 탈당 얘기 나올 때 참 좋은 분인데 내가 했으면은 진짜 1등 줄 뿐인데 아깝다 이렇게 해놓고 예. 어제는 갑자기 그랬어요. 공직자 윤리를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를 소명 못해서 빵점이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0년 전이죠. 2014년에 KBS 시사직격이라는 시사직격 예. 여기서 아. 예, 보도를 했어요. 아, 뭐냐면 그래요? 신한은행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예. 채용 정탁이 많이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김영주 의원 쪽 말에 의하면은 KBS가 보도 잘못됐다고 와서 사과를 했대요. 아, 그랬군요. 예, 정정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또 그 검찰에서 소환받은 적도 없고 수사받은 적도 없고 하나도 경찰도 없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그러니까 이번 총선 앞두고 뭐 투서가 있었던가 봐요. 뭐 김영주 당연히 의원 그 반대쪽에서 총선 공천 때는 뭐 반대쪽에서 떨어뜨리려고 경쟁자들이 별일 다 하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소명을 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은 소명을 성실하게 적어서 냈답니다. 예. 그런 적도 없고 수사받은 적도 없고 KBS에서도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받았다. 예. 올렸는데 소명이 안 됐다고 50점 만점을 빵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거 빵점이면은 이재명이는 마이너스 200 아니 소환도 안 되고 수사도 없었던 그걸 비리 혐의라고 그렇죠. 해갖고 0점을 줬으면 지금 이재명은 마이너스 어떻게 200. 해야 합니까? 마이너스 2만 점이죠. 2만 점. 재판에다 뭐 그냥 자기는 온갖 똥덩어리 속에서 굴렀으면서 그 소명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참 뭐 진실이야 뭐 당사자 아니면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기준은 이제 수사 받을 때 기소가 됐느냐 또 본인이 인정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판단이잖아요. 이재명은 기소가 몇 개며 재판을 지금 몇 개를 받고 그렇죠. 있습니까? 예. 같이 공범자로 다 실형까지 다 받은 입장에서 자기는 어떻게 채점을 할 입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목이 많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검찰에서 그 기소한 거 다 인정되면 실형 50년이라고. 예. 실형 50년짜리가 남을 평가한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말에 일관성이 있는데 이재명에는 뭐 조변 섞게 하는 예.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예. 겁니다만은 예. 얼마 전에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예. 난다 뭐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박지원이는 새순입니까? 정동영이는 새순입니까? 그렇죠. 박지원 여기는 뭐 82세 만으로 82세입니다. 42년생이니까 이제 자기한테 아첨 떨고 한다고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슬쩍 뭐 경선이라는 이름이지만 말은 그냥 하는 거죠. 단수공천이랑 그냥 준 마찬가지예요. 거죠. 정동영은 자기가 옛날에 이재명이가 정동영 밑에서 정치 시작할 때 밥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슬쩍 또 껴주고 그래 그게 어떻게 뭐 떡잎이 어쩌고 하는데 그 말 뜻이나 제대로 알고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말에 어서 성경에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은 어서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그 새술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정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찢어진 부대에다가 헌술 붓는 거죠. 구정물이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친명 이재명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 이거는 원칙도 없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이고 나 혼자 살겠다 공천이고 또 하나 공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포자기 공천이죠. 자포자기. 그냥 입반사반 예를 들면 동작을에다가 총경 출신 엄상영인가요? 유상영. 유상영. 네. 예. 그 사람이 누가 국민들이 압니까? 아니 추미애도 붙여봐 안 돼. 전현지 붙여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유상명인가 뭐 너 가서 죽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천 안 할 당내에서 수도 없고요. 그 자리에 동작을에 희망하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 행정자치부에다가 경찰국 만든다는 거, 그래갖고 국 하나 총경회의, 만든다는 거, 총경회의 이사관 하나 둔다는 거, 예. 그거 갖고 그때 총경회의 주도해서 사표 낸 친구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단순히 반 윤석열이라는 거 했다는 이유로 동작을에 공천을 한다는데 그거 되겠어요? 예? 동작을 사는 사람이 버린 카드죠. 유상영인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예.
통작 갑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병기 의원 지역에. 예. 가갖고 김병기를 작사를 내겠다. 이수진 의원도 깡다구가 있죠. 또 네. 마포 가변가는 또 뭐 그 미니스커트 입었던 여자 거기 내보내잖아요. 이지은인가 뭔가. 그것도 총경 출신 아닙니까? 종교인지 뭔지 하여튼 그것도 뭐 국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저 성북에는 또 앙귀령인가 뭐 귀신보다도 아첨을 더 잘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은우보다 이재명이가 더 잘생겼다고 그렇죠. 했지 그걸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공천이에요. 이건 자포자기 공천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분노,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 공천이에요. 자기 학대. 이기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총선이 쫄딱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도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적은 상당히 드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저희들은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번 선거 모양은 완전히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